인문학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논리학 공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명제와 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제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제는 영어로 proposition. 그래서 명제는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 서술문 이겁니다. 요 위에 누르시면 전 시간에 문장과 서술문에 관해서 짧은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요. 그거를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명제는 서술문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서술문 중에서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 서술문을 명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값이란 무엇인가? 진리값은 영어로 truth value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서술문이 참 또는 거짓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서술문인가? 이 서술문이 참이다. 아니면 이 서술문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서술문인가? 그러면 이 서술문이 진리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서술문은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학 책에서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논리학에서는 명제인 서술문만 쓰기 때문에 논리학 교과서에 나온 서술문은 다 명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리학자들이 그냥 서술문과 명제를 같은 의미로 막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 시간에 제일 첫째 시간에 소개드린 미국과 영국에서 쓰고 있는 논리학 교재 있죠? 대학교 1학년 논리학 교재들 코피 아니면 허럴리 텍스트라고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올렸죠? 그분들의 책에서도 보면은 인트로덕션에 딱 이렇게 써놔요. 나는 서술문과 명제를 같은 의미로 쓰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장, 서술문, 명제 이걸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명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이 서술문이 이제 진리값을 가지고 있다. 이제 명제가 되죠. 그럼 명제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진리값이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나 참과 거짓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명제는 이제 이런 서술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놨듯이 반드시 참과 거짓을 사람들의 동의나 현재 동의나 아니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서술문의 진리값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서술문의 참과 거짓이 실제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명제냐 아니냐 이거는 그 서술문의 진리값이 참 또는 거짓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형식 논리라는 겁니다. 형식 논리를 통해서 비형식 논리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논증의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 영어로 truth value can be unknown. The statement to be a proposition must have a form which enables us to talk about truth value. 요걸 지금 제가 좀 쉽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디스클레이머를 하나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인문학 튜브에 여러 섹션이 있죠. 형이상학, 종교 철학, 논리학, 고대 철학, 철학의 기초 개념, 철학 윤리, 철학 상담 여러 가지 섹션이 있죠. 그 중에 이 논리학의 하나의 이제 섹션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이 논리학 섹션의 목적은 뭐냐면요. 논증의 분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실용윤리라고 해요. 이러한 형식 논리, 비형식 논리를 배움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뉴스 기사의 내용, 아니면 정치인들의 발언, 국가기관의 발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발언들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눈을 길러드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철학의 주제로서의 명제라든지 truth value, 진리값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제가 무엇이냐 이 자체로도 철학의 한 주제가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state of affairs 이거를 상황 상태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거는 철학적인 번역이 아니라고 했죠. 문법적, 언어학적인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state of affairs라는 개념 하나,
진리값이라는 또 그 개념 하나, 명제라는 그 개념 하나가 각각의 철학의 주제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논리학 섹션이 아니라 다른 섹션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제라는 것에 대한 진리값을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학, 사이언스가 얘기하는 진리값이란 뭐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건 이제 과학 철학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실용윤리, 응용윤리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논리적 오류의 검증이라든지 어떤 게 명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제가 여기서 이 서술문이 명제인가 아닌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서술문이 참 거짓으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form,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진리값이 있다고 보고 명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 오른쪽에 박스에 과학적 믿음, 종교적 믿음, 심지 깊은 생활 신조,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죠. 요거가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 오고 있다. 예, 이거는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명제라면은 참 또는 거짓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참인 명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인 명제를 포함해서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다 서술문입니다. 이 서술문이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이건 명제죠.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고 있으면 창밖에 밖을 내다봐서 비가 오고 있으면 참이고 비가 오지 않고 있으면 거짓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명제죠. 그러면 아마존의 녹지는 지구 산소의 20%를 생성한다. 이것도 구글에 찾아보기 이전에 이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답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것도 명제죠. 예, 요건 제가 보니까 2019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녹지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한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과학적으로 여러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동의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아마존의 녹지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마존의 녹지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센텐스가. 예, 그러면 이거는 명제인 겁니다. 세 번째, 워싱턴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건 딱 봐도 틀린 명제이죠. 그러면 명제이죠.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면 되죠. 물론 이것도 뭐 언제 좋아하냐, 항상 좋아하냐, 오늘 좋아하냐. 예, 이거는 이제 여기 익스텐드가 더 돼야겠죠. 뭐 오늘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명제로 보는 겁니다. 갤럭시 안에 있는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예, 이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지금 계속 찾고 있죠. 뭐 물이 있는지 뭐. 그런데 하여튼 갤럭시 안이 너무 커서 아직 알 수가 없죠. 한 몇백 년 동안 아니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이 생명체가 존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이것도 명제가 되는 겁니다. UFO는 실제로 존재한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2021년 미국에서 최근 CIA의 그 자료들을 공개를 했어요. 조종사들이 훈련하면서 그 UFO가 이제 Unidentified Flying Object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이상한 뭐 핑퐁볼 같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목격을 했다. 그걸 바탕으로 또 과학자들이 또 그것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의견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결국은 과학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과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지구를 창조했다, UFO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 믿음이든지 종교적인 믿음이든지 그렇게 실제로 존재를 한다 안 한다 하고 말할 때 개인의 과학적 믿음이라든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게 명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티베트는 멀다. 요거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예, 요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거짓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중국에 있다면 티베트는 가깝죠? 근데 지금 미국 동부에 있으니까 티베트가 멀잖아요? 근데 똑같이 중국에 같은 호텔에 4명이 앉아 있다고 해도 그 중에 2사람은 멀다고 하고 2사람은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티베트가 멀다, 가깝다를 과학적 믿음과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본인의 심지 깊은 생활 신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개인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느낌이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관련이 됐을 수 있고 아니면 날씨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나는 티베트가 멀다고 느낀다. 똑같이 4사람이 중국에 있는 같은 호텔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감정에 의해서 티베트가 멀게 느껴질 수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역이 몸에 좋다. 예, 요것은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예, 미역이 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요 말 자체로 보면요. 미역이 몸에 좋다는 거가 갑상선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사람은 미역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갑상선이 적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좋죠.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은 갑상선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고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은 갑상선이 적게 나와서 문제입니다. 이 서술어를 하이포타이로이디즘 환자에게는 미역이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센텐스는 참인 명제가 되죠. 그리고 하이퍼타이로이디즘 환자에게는 미역이 몸에 좋다. 그러면은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조금만 익스텐드를 하면 거짓이든 참이든 명제가 되는데 지금 이 자체로 미역이 몸에 좋다. 이건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이건 어떨까요? 신은 존재한다. 이것은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상당히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존재한다,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UFO는 실제로 존재한다와 같이 과학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서 참이다, 아니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제입니다. 담배는 암을 일으킨다. 예,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암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암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면 요거는 과학적 믿음에 근거를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지만 이 로직에는 연역적, 인덕티브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귀납적, 디덕티브 로직이라는 게 있고요. 과학은 인덕티브 로직에 기초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기에 과학적인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담배는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됩니다. 물론 더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서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암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미역은 몸에 좋다처럼 이렇게까지 나가면은 이제 그거는 명제가 아닌 말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담배는 암을 일으킨다 이 얘기가. 하지만 그렇게까지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과학의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역적 측면에서 이거는 명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네, 이것도 명제죠. 옆집 아저씨는 사람이다. 명제죠. 예, 그 명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논증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증은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argument 이게 맞습니다. argument는 논증은 영어로 argu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논증은 전제와 결론이라는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에서는 반드시 전제라는 명제가
결론이라는 명제를 추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논증입니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이거든요. 3단 논법이 가장 간단한 논증의 형태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보시죠. P1, 요거 이제 premise 전제입니다. 요게 이제 P1, P2, premise 1, 2, conclude 이게 다 명제죠. 그런데 이제 논증에서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눕니다. conclusion은 하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premise라고 부릅니다. 전제. 그래서 요 두 개의 전제가 결론, conclusion을 추론하는 형태. 요것이 바로 논증입니다. 그래서 요 추론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논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옆집 아저씨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옆집 아저씨는 죽는다. 그죠? 이게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예, 논리학에서 기초적으로 맨날 쓰는 명제죠.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오죠. All human beings are mortal. Socrates is a human being. Therefore, Socrates is mortal. 이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 모든 고래는 포유류이다. 이것도 명제죠. 전제로 쓰인 명제죠. 모든 포유류에는 콩팥이 있다. 이것도 전제로 쓰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요 두 전제가 결론을 추론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고래는 콩팥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논증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논증의 종류입니다. 여기 세 종류의 논증을 한번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인 논증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거는 명제가 아닌 또는 틀린 명제인 서술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이제 들은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러한 논증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한다. 참 이 사람은 말 잘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논증이 정확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설수설해 좀 말을 이상하게 해 얘는 말 잘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논증이 좋은 논증이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논증 아니면은 거기서 쓰고 있는 그 전제가 명제도 아닌 그런 전제를 막 쓰고 아니면 틀린 명제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옆에서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너무 피곤한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니야. 먼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지. 티벳은 너무 멀어. 그래서 티벳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닌 것 같아.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걸 한번 써놓고 이게 하나의 논증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전제로 구성되고 그 세 개의 전제가 티벳으로의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추론하고 있는 그러한 논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전제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니다. 이 문장이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레벨로 볼 때 이 문장은 참인 명제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괜찮아요. 먼 나라 여행 가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나이가 젊고 20대 초반은 너무 신나는 일이고 전혀 피곤한 일이 아니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이거는 너무 피곤한 거고 아픈 사람도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피곤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명제가 아니겠죠. 티베트는 멀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해석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피곤한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니다. 이거는 명제고 옳은 명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전제가 애매모호한 얘기죠. 명제가 아닌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 결론이 티벳으로의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여행사에 가는데 여행사의 직원이 이 말을 다른 쪽으로 여행을 가시라 그러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들어도 이거는 다 이상한 얘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는데요. 어떤 여행사 직원이 제가 여행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곤한 여행이라는 게 좋은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먼 나라를 여행 가는 것은 좀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티벳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티벳은 별로 좋은 여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어도 좀 찜찜할 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뭐 티벳이 멀다 가깝다는 그건 뭐 내가 결정하는 거고 먼 나라 여행 가는 것도 뭐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물론 피곤한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니다. 이건 맞지만 말 중에 이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결론도 이상하죠.
티벳 여행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실패한 그런 논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발달이 되어 있다. 맞죠? 워싱턴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거는 명제인데 틀린 명제죠. 그러므로 워싱턴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적인 느낌이 들죠. 형태는 논리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워싱턴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틀린 명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한 논증입니다. 미역은 여자 몸에 좋다. 인어공주는 미역이다. 그러므로 인어공주는 여자 몸에 좋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처음부터 미역은 여자 몸에 좋다.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인어공주는 미역이다. 이거는 틀린 명제고 그러므로 인어공주는 여자 몸에 좋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말로 들리죠.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어떠한 서술문이 명제인가 아닌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서술문이 참인 명제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필 때는 전제를 가지고 결론으로 추론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그 전제가 참인 명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논증을 검증할 때, 타인의 논증을 리뷰를 한다 그러죠. logical review. 논리 검증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전제들이 참인 명제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참인 명제인가를 본다는 것은 이게 명제가 아예 될 수 있는가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거짓 명제인가 그거를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논리 검증의 순서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명제와 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3단 논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